최근 코스닥과 코스피의 반등이 이후에 다시 한 번의 하락세가 나오고 있는 시장입니다. 많은 분들이 시장 반등 이후에 다시 한 번의 큰 폭의 하락이 나오는 거 아닐까, 그런 고민을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제가 시장이 지금이 바닥이고 다시 한 번의 상승세가 나올 수 있는 그런 근거들을 좀 설명드린 다음에 여러분들이 다음 주에 보셔야 될 종목들, 앞으로 이렇게 투자하세요 관련 내용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주식사이클 시청자분들 힘내시길 바라겠고, 영상 처음 보시는 분들도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여러분들이 지금 AI 데이터 센터가 사실상의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사상 최대의 실적을 만들 수 있는 것도 그 AI를 돌리기에는 데이터 센터가 필요합니다. 근데 이 데이터 센터에는 막대한 지출이 필요하죠. 근데 중요한 것은 지금 AI 데이터 센터가 실제 착공은 20%밖에 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지금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이 회사채를 대규모로 발행하면서 최근 구글은 250억 달러의 회사채 발행을 추진하고 있고, AI 투자 자금을 조달하고는 있지만 자금을 조달하더라도 건설 공장을 확실하게 다 만들기에는 시간적인 그리고 인프라가 깔려있지 않기 때문에 병목 현상이 발생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 철강 업계도 AI 데이터 인프라 강제 공급이 확대가 될 수 있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고, 사실상 지금 미국은 AI에서만큼은 중국을 배척하고 있기 때문에 그 수혜가 대한민국 관련 기업들이 대규모로 호재가 나왔고, 작년부터 1년 동안 강한 상승 이후에 고점 대비 30% 정도 조정을 받았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이 지금 최근에도 제가 설명드렸지만은 구글의 현금 흐름이 정말 몇십 년 만에 마이너스가 됐지만, 지금 보시면 하이퍼스케일러의 현금 이익이 다시 한번 27년, 28년부터는 회복이 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보시면 어떻습니까? 지금 20년도까지는 마이너스 현금 흐름을 만들고 있지만 이제 앞으로 다시 한 번의 현금 흐름을 창출한다는 거죠. 근데 그게 언제까지 이어집니까? 예상치로 봤을 때는 29년 3분기까지 이어질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마찬가지로 여러분들 지금 우리나라 증시 조정받고 있고 글로벌적으로 조금씩 조정받고 있지만, 지금 보시면 ETF 자금은 25년 대비 여전히 높은 수치를 경신하고 있습니다. 사상 최고의 빠른 속도로 ETF 자금이 유출되지 않고 있다는 게 핵심이고요. 지금 미국 투자자도 마찬가지로 레버리지를 활용하면서 지금 주식 투자를 연이어 이어가고 있고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그동안의 지정학적 리스크가 계속 발생되고 있지만, 여러분들 그동안 아시겠지만 이렇게 예멘 반군이 이렇게 공격하더라도 또 축소가 되면서 유가가 하락하는 흐름들, 지금 벌써 3월부터 지금 8월까지 5개월 동안 반복됐던 학습이었죠. 그래서 지금 뭐 지정학적 리스크에 집중하기보다는 결국 돈은 어디로 흐르는가가 핵심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투자를 하더라도 AI 슈퍼사이클이 끝나지 않았다라고 저는 자신있게 말씀을 드리는 거고, 다만 지금 JP모건이 다이번도 뭐라고 얘기합니까? 레버리지가 사상 최고에서 누군가 시장 흔들 위험이 있다. 그게 우리나라에서 6월달과 7월달에 2개월간의 가격 조정을 받은 이유가 근본적으로 레버리지라는 거죠. 근데 이번에 모든 거를 다 청산시키고 신용도 10조를 털었잖아요. 그렇죠? 20조대까지 내려온 상태이기 때문에 거래 대금이 축소가 되더라도 저는 시장의 반등이 좀 더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이 들고, 그래서 오히려 기간 조정, 가격 조정이 나온 상태에서 여러분들 물량을 모아야 27년에도 마찬가지로 소외되지 않을 거라 생각이 들고, 그래서 저는 고비처가 올해 8월과 9월 이 2개월간의 기간 가격 조정만 잘 버텨야 되는 거고, 근데 이 기간 가격 조정에 그동안의 AI 슈퍼사이클의 조정이 많이 나왔기 때문에 이때 여러분들이 매집을 잘하면 다음 파동에서 큰 폭의 수익을 볼 수 있고, 이때 제가 얘기 드리는 거 뭐죠? 추세 추종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수익의 극대화를 준비를 하셔야 된다라고 최근 지속해서 강조를 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럼 제가 방금 이제 추세 추종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렸는데, 그러면 이제 앞으로 하락장 이후에 계좌 복구를 하기 위해서 우리 시청자분들은 어떤 전략을 가지고 가야 되는지 좀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여러분들 지금 시장이 이제 가베도 투매 구간이 나오고 나서 지금 본능적으로 무분별한 물타기를 하시는 분들이 분명히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중요한 건 지금 내가 물타기를 보유한 현금이 충분하지 않다면 저 무한이 아니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을 그냥 계속 다 물타기 했다가 어떻게 된다고요? 이게 반등이 나오고 다시 한번의 추세를 이어가면은 문제가 없겠지만은 추세가 다시 한번 깨지는 경우도 있다라는 것이겠죠. 그래서 결국에는 내 종목이 추세가 유지가 되고 있는지 아니면 추세가 붕괴돼서 지속적으로 하락하는지 분류를 해야 된다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래서 사실상 시장이 회복했을 때 반응을 보이는 게 가장 중요하고요.
그리고 시장이 회복했을 때 추세가 유지된다면 불타기를 해야겠죠. 근데 반대로 추세가 붕괴된 상태라면은 반등 다음 반등도 하지 못하고 그리고 지속적으로 내려갈 가능성이 높고 이렇게 저항을 맞으면서 하락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추가 매수, 물타기는 금지를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근데 이거를 여러분들이 그냥 시장이 다시 반등 나오면 가겠지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은 다시 한 번의 보유 시일이 길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결국엔 시장 회복이 확인되는 시점에서 추세를 유지하는 종목들이 다시 한 번의 상승 파동으로 갈 수 있는 그런 구간이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러면 이제 추세 추종을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가? 네, 그게 가장 핵심이겠죠. 내 종목이 실질적으로 추세가 이어지고 있는지 깨지고 있는지를 구분하는 방법을 지금부터 좀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지금 보시면 삼성전기는 불과 25년 6월 7일만 하더라도요. 거래량 자체가 거의 없고 지속적으로 횡보를 하던 기업이었습니다. 근데 어느 순간 지금 보이시는 이 파란색 점선과 주황색 선을 동시에 돌파하면서 지금 보이시는 것 같은 이런 시그널이 나오게 되죠. 그래서 이게 추세가 시작이 되는 시그널이라고 제가 최근 들어서 좀 강조를 드렸습니다. 그러면 이때부터 시작이 된 건데 그럼 이 구간을 우리가 캐치를 하고 나서 해야 될 건 뭐겠습니까? 다시 한번 지금 보이시는 파란색 점선과 주황색 선을 동시에 다시 깨지는 지점이 추세가 무너지는 지점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지금 보이시는 것처럼 삼성전기는 지속적으로 상방으로 가면서 추세를 깨지 않고 계속 상승을 하죠. 근데 중요한 것은 이렇게 잘 가다가 최근 추세가 무너지면서 다시 한 번에 200선 부근까지 좀 내려온 모습을 여러분들 지금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200선까지 내려오지 않고 이렇게 하락을 했는데 중요한 것은 지금 최근 들어서 흐름을 보시면 어떻게 되고 있죠? 다시 한 번에 이 주황색 추세선 위로 좀 돌려놓는 흐름을 보이고 있죠. 그래서 지금 삼성전기 같은 경우는 지금 보이시는 150만 원을 넘으면 추세 변곡점이 발생하면서 다시 한 번에 좀 시그널이 나오게 됩니다. 근데 기존에 이제 이런 매물들을 아직까지 돌파를 하고 있지 못하는 모습인데 그럼 여러분들이 삼성전기를 보유하고 있다면 어느서부터 봐야 될까요? 150만 원을 돌려놓는 자리 이후부터 다시 한번 거래량이 증가를 하는 모습이라든지 시장이 턴을 하게 되면은 사실상 이 지점을 돌려놓은 지점이 다시 한번의 최저점 매수 구간이 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근데 이게 지금 삼성전기에만 해당되는 건 아니고요. 지금 보이시는 것처럼 두 개의 추세를 돌린 지점이 마찬가지로 삼성전자도 여기서부터 시작이 되잖아요. 여기서부터 시작이 됐고 그리고 이때부터 삼성전자도 보시게 되면은 추세를 깨지 않고 가죠. 두 개의 추세를 깨지 않고 가다가 최근 하락을 하면서 다시 한 번에 지금 두 개의 추세 밑에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지금 보이시는 주황색 선과 파란색 점선 밑에 있죠. 그럼 지금 아직까지 지금 추세를 돌리지 못하고 있는 건데 그럼 삼성전자는 언제쯤 추세를 돌릴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질까요? 네, 30만 원으로 돌려놔야 파란색 점선까지 돌파하면서 다시 한 번에 상방으로 갈 수 있는 힘이 생기게 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이 30만 원 부근에 가장 두터운 매물이 있죠. 여러분들 지금 확인해 보시는 것처럼 이 매물이 있기 때문에 30만 원 돌파하더라도 바로 슈팅이 나오기보다는 이 안에서 어떻게 안착하는지가 핵심일 거고요. 그럼 안착하게 되면은 그때부터는 좀 편안하게 지금 추세를 이어간 구간부터 깨지는 지점까지 우리가 그냥 홀딩만 했어도 이 수익이 140% 수익이란 말이에요. 그럼 다시 이제 30만 원을 돌려놓고 두 개의 추세를 깨지 않으면 우리는 지속적인 홀딩을 추세가 무너지는 구간까지 끌고 가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래서 대체적으로 그래서 지금 보시면 삼성전자뿐만 아니라 SK하이닉스도 두 개의 추세선의 밑에 있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들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추세 상승 구간에서는 돈들이 계속 들어오고 하루에도 막 6%, 뭐 20%씩 막 급등을 했었는데 추세가 무너지고 나서 기술적인 반등 이후부터는 실질적으로 지금 SK하이닉스, 삼성전자가 하루에 많이 올라야지 2%대 정도밖에 반등을 많이 주지 못하고 있잖아요. 한번 기술적으로 상한가 이후부터는 흐름들이 가격 변동의 흐름들이 약해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러면서 발생된 현상이 뭐죠? 그동안 반등다운 반등을 하지 못했던 로봇이라든지 바이오라든지 AI 관련주들이라든지 최근에는 또 이제 2차전지 ESS와 관련된 종목이라든지 아니면 전선이라든지 그동안 주도 업종으로 불렸던 종목들의 기술적인 바운딩이 되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다시 이 종목이 SK하이닉스가 200만 원으로 두 개의 추세를 돌려놓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네, 이 종목도 이제 200만 원 구간까지 돌려놓고 여기를 안착하는 구간부터는 다시 한 번에 힘이 강해지겠죠. 그러면 또 마찬가지로 삼성전자, SK하이닉스의 추세가 이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또 이런 흐름들이
반복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지금 200선 부근에서 두 개의 추세를 돌리지 못했기 때문에 행보 양상이 이어질 수 있는 그런 구간임을 확인해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이해하시죠? 자, 그래서 제가 최근에 여러분들에게 설명드린 게 바로 이 대원전선이죠. 대원전선도 최저거래 이후에 거래량이 터뜨려지면서 두 개의 추세가 시작이 됐고, 추세를 깨지 않으면서 버티는 구간 이후에 최근에 또 슈팅이 나왔다가 쉬어가고 있지만, 이 종목도 마찬가지로 지금 두 개의 추세를 깨지 않았기 때문에 사실 지금도 보유자들은 보유의 영역이라는 거죠. 물론 이제 고점 상단에서 매수하신 이런 악성의 물량들은 다시 한 번에 이 종목이 전고점을 돌파하면서 움직이게 될 경우에는 당연히 매물 출회가 나오게 될 수 있겠지만은, 지금 이제 기존에 이런 매물들은 소화를 했고요. 이제 지금 고점 상단의 물량만 소화하게 되면은 대원전선은 보유자들은 어떻게 돼요? 지금 이렇게 음봉 나오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거 매도해야 되나 고민할 텐데, 지금 제 기준을 갖고 있고 추세 추종을 한다라고 하면은 지금은 보유의 영역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추세 추종을 통해서 내가 보유해야 될 종목인가 보유하지 말아야 될 종목인가가 구분이 된다는 거고, 근데 반대로 지금 현대차를 보시게 되면은 지금 보이시는 선은 200선입니다. 이 200선을 깨고 저항을 맞으면서 지속적으로 반등다운 반등을 하지 못하고 있죠. 물론 최소 거래량이 나오면서 다시 한 번에 거래가 들어올 수 있는 환경도 조성이 되고 있지만, 아직까지 지금 두 개의 추세를 확실하게 깨고 나서부터는 실질적인 수급이 들어오고 있지 않은 모습이죠. 그래서 감매도 구간은 거치고는 있지만 아직까지 큰 반등이 다운 거래량이 과거 이렇게 상승을 만들었던 거래량만큼 들어오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럼 여러분들이 지금 현대차를 보유하신 분들은 지금 물타기를 계속 이런 데서 계속 해야 될까요? 아니라는 거죠. 오히려 갖고 있는 물량들 중에서 사실 추세가 시작된 지점에 사서 이런 데 파셨을 수도 있겠지만은, 지금 이런 데 갖고 계신 분들은 지금 추가 매수를 하기보다는 차라리 추세 추종 종목을 가지고 수익의 극대화를 만들어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최근에도 그래서 GNC 에너지가 최근 고점 상단에서 지금 보이시는 것처럼 파란색 점선과 주황색 점선을 돌리면서 거래량들이 증가를 하고 있다. 그래서 이 종목이 추가적인 상승이 가능하지만 지금 고점 상단에 맞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나중에 이렇게 감매도가 나오는 지점에서 추후에도 제가 사인을 드린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지금도 마찬가지로 추세를 타면서 가는 종목들이 분명히 있고, 이런 종목들이 시작되는 지점에서 끌고 가더라도 진짜 큰 수익을 낼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제가 계속 얘기 드리지만 우리나라 코스피 코스닥 증시는 이렇게 조정을 거치고 나서 지금 단기적인 이런 하락을 거쳤지만, 이런 박스 양상 이후에 다시 한 번에 하이퍼스케일러뿐만 아니라 AI 사이클에 따라서 추가적인 고점도 저는 가능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때 지금 현재 코스피 코스닥이 이런 상황인데, 지금 가격 조정이 나오고 나서 이제 마무리가 되고 나서 지금 행보 박스권 구간인데, 이럴 때 추세를 돌리는 종목들을 잘 봐야 되고, 그런 종목들의 물량을 잘 모아놔야 다시 한번 시장이 상방으로 갔었을 때 우리는 보유자의 영역으로 시세 차익을 지속적으로 즐기면서 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때 준비를 안 하고 있다가 이때 가서는 또 과거처럼 이런 데서 물려가지고 또 내가 산 지점이 최고점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주식 사이클 시청자분들뿐만 아니라 제 영상을 처음 보시는 분들, 이 김사부가 최근 계속 얘기하는 건 뭐겠습니까? 추세 추종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큰 폭을 먹어야 된다고 말씀드리면서, 동시에 이거를 시작을 했으면은 또 그동안 뭐 해야 됩니까? 가만히 기다리기는 어렵기 때문에 또 물린 종목들이 있죠. 그러면은 그런 종목들을 해소시키기 위해서는 뭐 5%, 10% 사부전에서 반등 나오는 종목들, 그런 종목들을 공략을 해야 된다라고 지속해서 최근 강조를 드리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주식으로 돈을 잃는 사람과 크게 버는 사람의 차이는 생각보다 단순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뉴스가 나온 뒤에 움직입니다. 주변에서 좋다고 이야기할 때 사고, 언론이 떠들기 시작하면 관심을 갖습니다. 하지만 그때는 이미 늦은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큰 돈은 뉴스가 나오기 전에 움직이기 때문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대한강통신의 폭등을 뉴스로 확인했을 때 누군가는 이미 훨씬 낮은 가격에서 물량을 모으고 있었습니다. 삼성전기가 시장의 주인공이 되었을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사람들이 뒤늦게 하나 할 때 스마트머니는 이미 수익 구간에 들어가 있었습니다. 결국 주식시장은 정보를 아는 사람보다 자금의 움직임을 먼저 발견한 사람이 돈을 버는 게임입니다. 지금 영상을 보시면서 그때 대한강통신을 샀어야 했는데 삼성전기를 놓친 게 아쉽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 겁니다. 하지만 지나간 기회를 후회하는 것보다는 계좌가 바뀌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다음 기회를 남들보다 먼저 발견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요? 이미 급등한 종목을 뒤쫓는 것이 아닙니다. 돈이 들어오는 초입 구간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런 종목을 어떻게 찾을 수 있을까요? 운일까요? 감일까요? 절대 아닙니다. 모든 흔적은 차트 안에 남아 있습니다. 저는 오랜 시간 수천 개의 차트를 분석하면서 급등주의 공통점을 찾아냈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진짜 크게 가는 종목들은
움직이기 전에 반드시 흔적을 남긴다는 것입니다. 거래량이 살아나기 시작하고 강한 매물대로 흡수하면서 특정 가격대에서 반복적으로 테스트를 합니다. 마치 누군가 조용히 물량을 모으고 있는 신호처럼 말입니다. 저는 그런 패턴이 완성되는 순간을 세력 대장주 포착 신호라고 부릅니다. 실제로 대한강통신과 삼성전기 역시 이런 신호가 먼저 나타난 뒤 본격적인 상승이 시작됐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신호가 뜨는 종목을 가장 중요하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다시 한 번의 기회가 찾아왔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현재 시장 안에서 실제 큰 자금이 움직인 흔적이 명확하게 포착된 종목이 있습니다. 단순 테마주가 아닙니다. 이미 많이 오른 종목도 아니고요. 오히려 시장이 아직 제대로 주목하지 못한 바닥권에서 세력들의 매집이 진행되는 종목입니다. 폭발적인 대세 상승 직전의 자리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 종목을 유튜브에 대놓고 공개를 하면 단기 수급이 꼬여서 흐름이 망가질 수 있기 때문에 정말 관심 있는 분들에게 따로 안내해드리고 있습니다. 밑에 번호 보이시죠? 이 번호로 문자 2글자만 보내주시면 됩니다. 비용은 전혀 없습니다. 100% 무료로 진행하고 있고요. 다만 신청이 한꺼번에 몰리면 대응이 어렵기 때문에 선착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빠르게 움직이는 분들은 이미 문자 보내고 종목 받아가고 있습니다. 기회는 다시 주지 않으니까요. 지나간 삼성전기를 아쉬워하기보다 다가오는 기회를 먼저 확인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밑에 보이시는 번호로 문자 2글자만 보내주시길 바랍니다. 자,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여러분들이 다음 주에도 보셔야 될 탑3 종목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일단 첫 번째 종목은 바로 광전자라는 종목입니다. 자, 광전자를 좀 보시면요. 일단 일반적인 차트로 봤을 때는 어떤 생각이 드실까요? 바로 강한 상한가를 말면서 대규모의 폭등 랠리가 단기간에 거의 10배까지 급등을 하고 나서 계속 고점이 낮아지면서 조정을 받다가 최근 다시 한 번의 시장 반등을 이용해서 돈들이 다시 한번 바닥권에서 유입이 되고 있는 모습인데요. 근데 중요한 것은 이 종목이 추세를 타고 있는지 안 타고 있는지는 일반적인 차트로는 좀 해석이 어렵다는 거고, 제 차트를 좀 보여드리면 지금 구간 보시면 어떻습니까? 이렇게 파란색 점선과 주황색 선은 아직 돌리지 못한 상태죠. 그 단계적인 가열 구간에 들어섰기 때문에 이 종목은 단기적인 조정 눌림이 나올 수 있겠다라는 좀 해석을 해볼 수가 있는 상태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이 종목도 추세를 돌리기 시작했던 지점이 결국 여기잖아요. 여기서 시작을 해가지고 물론 고점에서 매도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있었겠지만 추세를 깨지는 지점까지 끌고 가더라도 여러분들이 내가 고점에 매도를 할 수도 있겠지만 매도 못 하더라도 이런 데서 매도를 하더라도 거의 200% 가까운 수익을 낼 수 있는 것인데, 이 종목도 이제 추후에 추세를 다시 한번 바꿔놓게 되면은 10,000원 이후로 안착을 해놓고 다시 한번의 거래량이 기존 거래량만큼의 더 큰 상승이 나오게 되면은 또 새로운 파동이 나올 수도 있는 그런 종목이기도 합니다. 다만 지금 이렇게 200선 구간 받고 지금 단번 돌리면 어렵다고 보여지고요. 다시 한번의 눌림목 이후에 추가적인 파동이 나올 가능성이 좀 높은 주식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보시면 이 종목 이 분봉 125분봉 차트 보시면요, 이렇게 추세를 또 여기서 돌려놓죠. 네, 그동안 추세를 이렇게 딱 돌려놓고 나서 돈들이 지속적으로 들어오면서 계속 상승을 하다가 추세가 깨지는 지점도 마찬가지로 지금 보이시는 주황색 구름존을 이탈하면서부터 반등을 하지 못하고 계속 이렇게 내려가는 모습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돌려놓다가 실패를 하죠. 그래서 지금 보시게 되면은 이 아까 제가 보여드린 구간이 이제 이런 지점에서 대규모의 파동이 나오고 나서 되돌림 구간을 하면서 추세를 바꾸는 시도를 했으나 5월부터 시장이 조정을 거치면서 하락세로 그리고 기존에 이미 있는 선들을 또 이탈하면서 조정을 갖고 있는데, 중요한 거는 요 라인을 이탈하면서 정말 계속 저항을 받고 내려가다가 최근에 다시 한번 이제 추세를 돌리려는 거래량들이 좀 들어오고 있다는 거죠. 근데 항상 강한 지점에서의 상승이 나왔을 때 이런 거래량이 나왔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추세의 변곡점이라기보다는 기술적인 반등이라고 해석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제일 중요한 건 여기에서 다시 한번 기존의 상단까지 돌려놓을 수 있을 것인지, 이게 좀 핵심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이 종목은 추세가 바뀌지는 않았지만은 추세의 변곡을 만들 수 있는 준비되는 조식이다라고 해석을 할 수가 있고요. 자, 그럼 이런 종목들 분봉 타이밍상 어떻게 잡으면 좋을까요? 자, 이 종목도 마찬가지죠. 이렇게 세력이 개입되고 돈들이 들어왔을 때 지금 보이시는 하늘색 사부존이라고 제가 계속 얘기드리죠. 사부존에서 눌림목 이후에 파동이 한번 또 크게 나왔잖아요. 그렇죠? 이런 파동이 여러분들 적은 것처럼 보이지만 이런 사부존에서 반등 나오면 25% 파동입니다. 우리가 절반만 먹어도 몇 프로예요? 12%를 먹을 수 있는 파동이라는 거죠. 자, 근데 지금 단기적인 또 상승 이후에 좀 쉬어가고 있는 구간인데,
제가 아까 전에 설명드렸다시피 단기적인 저항 라인에 있기 때문에 이 종목도 좀 눌림목 구간을 공략하시는 게 좋다라고 말씀드린 거고, 그래서 최소 7,000원 정도 구간까지 여러분들 좀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영상에서 제가 설명드린 가격까지 안 오는 경우가 있어요. 제가 탑3 종목을 드렸는데 그 종목에 그 가격이 안 오면 어떡합니까? 네, 그런 종목을 안 하시는 게 좋다라고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장중에 실시간적으로 그날 수급이 매번 바뀝니다. 그죠? 그날의 주도주가 매번 바뀌고 제가 설명드렸던 종목이 제가 설명드린 사부존에 안 오는 경우가 있어요. 네. 그 안 오면은 그냥 안 하시면 되는 거죠. 네. 그리고 저는 제가 잠시 후에도 설명드리겠지만 장중에 수급이 들어온 종목 중에서 사부존에 오는 종목들 그 실시간 소통방을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로 오셔가지고 제가 설명드리는 대로 참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설명드린 가격대가 안 오면 매매를 안 하는 거예요. 네, 여러분들 안 와서 내가 좀 더 높은 데서 사고 이게 아니라 제가 설명한 가격대에 온다고 하면 그때 매수하셔서 다음 파동 매도하시면 되는 거고요. 가격이 안 왔다 하면은 안 하는 겁니다. 네. 그래야 여러분들 횟수가 매매 횟수가 는다고 해서 좋은 게 아니라 정확하게 가장 정밀한 타이밍에 들어가야 최대한 수익을 확보하면서 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잦은 매매가 많은 게 고수가 아니라 적더라도 중요한 지점에서 비중을 태워서 수익을 내는 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실시간으로 좀 대응하는 방을 진행하고 있으니까요. 설명드린 종목이 또 그런 타이밍이 왔을 때 그런 관련된 내용들도 올려드리니까 참고하실 분들은 추후에 제가 잠시 안내 말씀드리고 이와 관련해서 좀 설명을 들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강전자가 그러면 이제 어떤 이슈로 올라가는지가 이제 좀 중요하겠죠. 근데 이 종목은 이제 강통신 관련주입니다. 강통신. 근데 강통신 관련주도 결국에는 이게 어떤 이슈죠? 바로 이제 AI 데이터 센터를 돌리는데 쓰이는 신기술입니다. AI 데이터 센터를 돌리다 보면 열이 많이 발생해서 물이라든지 냉각 시스템이 필요해요. 그래서 지금 이 AI 데이터 센터에 구리를 많이 쓰는데 구리도 열을 발생을 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좀 축소시키기 위해서 새로운 나온 기술이 뭐다? 강통신이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이제 기대감으로 이렇게 펌핑이 됐죠. 하지만 추후에는 이제 이게 실질적으로 매출로 연결이 될 수 있는지 그런 부분을 보셔야 되고요. 젠슨항이 주목하고 있고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이 다 주목을 하는 기술이기 때문에 중요하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강전자 설명을 드렸고요. 그리고 제가 실시간 대응방도 진행하고 있다 말씀드렸죠. 이 부분 좀 설명드린 다음에 두 번째 종목, 세 번째 종목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제가 한 가지 말씀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코스피와 코스닥의 변동성이 예전보다 훨씬 커졌습니다. 아무리 좋은 종목이라도 시장이 갑자기 흔들리면 영상에서 설명드린 종목 역시 장중에는 크게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장이 끝나고 영상을 보고 따라가는 것만으로는 이제 한계가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생각해보면 이런 시장일수록 가장 큰 기회도 함께 만들어집니다. 최근 금호건설처럼 시장이 폭락하는 날에도 먼저 움직이는 종목은 반드시 나옵니다. 문제는 그 종목을 급등 뒤에 발견하느냐 아니면 움직이기 전에 먼저 발견하느냐의 차이입니다.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만들고 싶은 것은 단순히 종목 하나를 알려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다음 금호건설을 남들보다 먼저 발견하는 투자 습관입니다. 지금 차트를 보시면 이해가 쉬우실 겁니다. 세력들의 자금이 크게 유입된 후 차익 실현이 나오면서 주가가 흔들리는 구간이 있습니다. 그런데 자세히 살펴보면 가격은 크게 밀렸는데도 핵심 자금은 빠져나가지 않은 자리들이 있습니다. 바로 이런 자리에서 다음 급등이 시작되는 경우는 저는 수없이 확인했습니다. 반대로 기관과 외국인의 자금이 실제로 빠져나가는 종목은 반등조차 제대로 하지 못하고 계속 무너지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결국 같은 눌림목처럼 보여도 어떤 종목은 인생 종목이 되고 어떤 종목은 손실만 남기는 종목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처럼 변동성이 큰 시장에서는 영상보다 장중에 함께 보면서 돈의 흐름을 확인하는 것이 훨씬 중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당분간 시장이 안정될 때까지 한시적으로 실시간 눌림방 대응방을 운영하려고 합니다. 장중에 어떤 종목에 돈이 들어오고 있는지, 왜 지금은 기다려야 하는지, 왜 지금은 매수해야 하는지를 실시간으로 함께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 목표는 여러분들이 다음 상승장에서 뉴스를 보고 따라가는 투자자가 아니라 남들보다 먼저 바닥에서 준비하는 투자자가 되는 것입니다. 다만 너무 많은 분들이 동시에 참여하면 수급에도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선착순으로만 모집하도록 하겠습니다. 100% 무료로 진행하고 있고요. 관심 있으신 분들은 화면에 보이시는 번호로 사부 두 글자만 문자 보내주시면 순번대로 바로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종목은 KBI 메탈입니다. 자, 이 KBI 메탈 여러분들 제가 최근에도 좀 설명을 드렸지만 추세의 변곡점이 발생된 지점들을 여러분들 잘 보셔야겠죠. 자, 지금 보이시는 것처럼 이런 시그널가 나오고 나서 이제 강한 상승 이후에
지금도 이제 추세를 좀 돌려놓는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근데 일반적인 차트로는 이게 추세가 전환을 시키고 있는지 아닌지를 모른다는 게 좀 단점이긴 해서 제가 세팅을 두 개를 보여드리는데, 중요한 것은 이 종목은 지금 다시 한번에 상방으로 갈 수 있는 힘을 응축하는 단계입니다. 이거를 제가 분봉 차트로 좀 보여드리면요. 지금 보시면 이 120분 봉상에서 이때 규모의 돈이 들어오고 나서 세력들이 이렇게 쭉 일자적으로 이렇게 행보 구간을 거치면서 전개하다가 거래량이 점진적으로 증가하면서 대규모의 펌핑을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차익 거래가 나오면서 조정을 거치고 있었지만은, 중요한 것은 지금 보이시는 선 하나가 또 보이실 거예요. 자, 지금 보이시는 이 회색선, 여기를 깨더라도 빠르게 돌려놓고 깨더라도 빠르게 돌려놓고 깨더라도 빠르게 돌려놓고 있죠. 그래서 저는 이 종목이 정말 단기적으로만 말씀드리면 지금 보이시는 6,700원 그리고 6,800원 라인, 여기까지 이제 매물이 다시 한 번의 저항으로 좀 작용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게 분봉적들 보시면은 계속 여기 돌파하려다 실패하고 돌파하다 실패하잖아요. 그러다가 이제 깨지고 나서 지금 다시 한번 단기적인 상승 이후에 이런 고점의 매물대를 소화한 이후에 지금 다시 한 번에 이제 쉬어간 이후에 거래량이 증가하게 되면은 6,800원, 뭐 7,000원 라인까지, 기존에 이제 매물이 가장 두터웠던 라인까지 트라이를 하면서 갈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일봉 차트에서는 추세의 변곡점이라고 말씀을 드렸고, 분봉 차트에서는 이제 추세를 계속 지켜가고 있는 모습을 확인했는데, 분봉 차트에서 그러면 타점을 어떻게 잡느냐? 사부전에서 잡는, 사부전에서. 자, 지금 보시면은 세력이 개입하면서 돈들이 유입이 되고 있죠. 근데 중요한 것은 항상 사부전에서 반등 제대로 나오잖아요. 근데 세력의 개입이 약해지면서 반등 다음 반등을 하지 못하고 있지만, 저는 이제 지금 가격대 4,800원 10원 요점이 이제 여러분들이 분할로 모으기 좋은 적기입니다. 그래서 1차 매수 4,800원대 이때 한번 좀 해보셨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2차적으로는 이 4,000원 초반 라인까지 내려오게 된다면, 안 내려오면 뭐 안 사는 거고요. 그래서 내려오게 되면 2차 매수까지 한 다음에 파동에 매도를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단기적으로 봤을 땐 기존의 전고점까지 다시 한번 트라이하면서 수익을 낼 수도 있고요. 그리고 큰 틀에서는 제가 아까 전에 보여드렸던 120분봉 차트처럼 이 7,000원 라인,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갔다가 다시 한번 전고점까지 갔다가 쉬었다가 다시 올라가게 되면 7,000원 라인까지도 최대 맥시멈으로 볼 수 있는 목표가가 형성이 된다는 겁니다. 지금 이 KB의 메탈은 추세 변곡을 계속 시도를 하면서 두 개의 추세를 돌리고 파동이 강해졌다가 지금 다시 한번 두 개의 추세를 돌리는 과정인데, 기존의 고점 매물대를 이제 회수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조정을 주고 다시 돌려놓으면서 7,000원까지 한번 트라이할 가능성이 높은 주식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KBI 메탈도 제가 최근에 설명드렸지만 구리와 관련돼 있어요. 구리. 근데 요새 구리 가격이 올라가고 있고요. 지금 구리에 관련된 매물 자체가 이제 축소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 이 구리가 이제 AI 데이터 센터에도 쓰이고 글로벌적인 첨단 산업에 쓰이다 보니까 사실상 구리 가격이 올라갈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단기적인 시세의 재료가 연속성을 부여할 수 있는 재료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KB의 메탈 지속적으로 좀 보시는 종목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세 번째 종목은 삼성 E&A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종목도 두 개의 추세 언제 돌렸죠? 이때 시그널 나왔죠? 그리고 언제 깨졌죠? 잘 버티다가 이제 여기서 깨졌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냥 추세가 시작된 지점에서 잘 끌고 가더라도 이 수익이 거의 50% 정도 되는데요. 물론 우리는 이런 고점에서, 고점 저항 부근에서 좀 매도할 수 있는 기회는 분명히 있습니다만, 추세가 깨진 지점까지 그냥 끌고 가겠다면 최소한 50%는 확보하면서 갈 수 있는 그런 구간이 삼성 E&A한테도 나왔다는 거고, 근데 중요한 것은 이것도 마찬가지로 두 개의 추세를 돌리려는 시도를 최근 거래가 없는 상태에서도 하고 있다는 거죠. 근데 중요한 것은 지금 이 가열된 시그널이 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 종목이 단번에 거래량이 등장하면서 대규모의 폭등을 했으면 좋겠지만은 지금 상황으로 봤을 때는 좀 어려운 구간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일반적인 차트로 봤을 때는 여러분들이 오히려 이 차트에서는 이거 지금 다시 한 번에 고점이 낮아지고 저점이 높아지면서 이렇게 바로 폭등이 나오는 거 아니야? 라고 해석을 해볼 수도 있겠지만은 제가 아까 보여드린 것처럼 단기 가열 구간이기 때문에 단번 돌파는 좀 어려운 상황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렇게 윗꼬리가 달렸던 지점들, 그리고 앞으로 또 돌려야 될 지점들, 이런 매물들을 이제 다 3단계를 거쳐서 올려놔야 되기 때문에 좀 쉬어가면서 파동을 만들 가능성이 높습니다. 기존 패턴만 보더라도 그냥 여기서 계속 올리는 게 아니라 죽여놓고 가고, 죽여놓고 올려놓고,
그렇죠? 그 고점에 이제 이것 좀 차트가 되게 예뻐서 갈 것 같은데 여기서 또 죽여놓고 또 죽여놓어서 가잖아요. 차트가 정말 지저분하기 때문에 우리는 최대한 눌림목 구간 4부전에서 공략을 해야 이 종목도 수익을 볼 수 있다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그래서 지금 보시면 이렇게 자 보세요. 세력이 개입했다가 이제 개입이 빠지게 되면 어떻게 반등다운 반등 못하고 계속 내려가잖아요. 근데 어느 순간 세력이 개입하면 또 저점을 높아가면서 올라놓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이렇게 세력이 개입한 이후에 지금까지 한 번도 사부전에 오지 못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러면 지금 세력의 개입이 약해지기 때문에 이게 바로 단번 돌파하기보다는 줄줄줄 흘러낼 가능성이 높구나.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이런 사부전에서 내가 타이밍 잘 잡으면은 가장 싼 가격에 매수를 할 수 있다는 거고요. 그래서 제가 지금 삼성 ENA를 공략한다고 생각을 하면은 이 45,000원 라인, 지금 보이시는 이 사부전 45,000원 라인에 1차적으로 매수해 볼 것 같고요. 2차적으로는 이 42,500원 여기까지 좀 내려왔을 때 2차 매수해가지고 파동에 한번 매도를 하는 그런 전략을 써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그런 수급이 들어왔을 때 대응을 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지금 120분 봉 차트를 보더라도 네, 이 종목도 지금 보시면 계속 바닥을 만들면서 계속 돌려놓는 시도를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돌려놓고 지금 해석선 위로 안착을 했기 때문에 다시 한번 파동이 만들어지면은 6만 원까지도 가능한데, 근데 6만 원까지 가는 과정에서 이런 앞전에 매물대들을 소화를 해야 되기 때문에 단번 돌파가 어려운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 기존에 이제 이런 저항 라인들, 이런 라인들을 돌파하면서 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 이게 왜 윗꼬리가 나오는지 알겠죠? 이런 데에 물려있는 개인 투자들의 물량들을 지금 흡수하는 과정이고, 그래서 저는 한번 눌렸다가 돌려놓을 가능성이 높다. 눌렸다가 다시 한번 5만 원 돌파하면은 기존에 또 강했던 5만 3천 원 라인까지도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다시 보이시는 이게 이렇게 눌렸다가 올려놓을 종목이다. 이것만 좀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러면은 삼성 ENA가 추가적인 조정이 나왔을 때 이 종목 끝났네가 아니라 기회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단기적으로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리고 다시 여기를 돌려놓으면 추세가 상방으로 바뀌기 때문에 또 거래량이 증가하게 되면은 또 이런 파동을 또 만들어낼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관점들을 실시간 소통방에서도 설명을 드리고 있기 때문에 사보전을 활용해서 단기 매매 하시면서 이렇게 큰 파동들 먹어야죠. 이제 또 시장이 다시 한번 반등장 나오고 바닥을 다지고 나서 이제 2차 파동을 갈 수 있는 기회가 오게 된다면 또 이런 추세가 이어지는 종목들이 대규모로 출현할 것이고, 그런 종목들을 선점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좀 설명을 드렸고요. 여러분들 주말 잘 보내시길 바라겠고요. 그리고 건강한 모습으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